예, 다음은 이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이관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학교나 기관에 기록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먼저 조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단계를 통해서 아까 우리 기록물 편찬과 정리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학교의 기록물, 특히 비신자 기록물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관 계획 수립의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체적인 이관 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 학교별로 교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간단히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관 계획을 수립하시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관의 어떤 날짜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대상인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관 목록의 작성입니다. 이관 목록을 작성하실 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인수인계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관할 때 인계인수서는 반드시 수기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특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라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자기의 학교나 기관에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병렬협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비전자가 아닌 전자가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나 기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교직원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나 이관 목록 및 연장 신청서에 서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관 인수인계서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 받으실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 기록물을 내가 지금도 좀 참고하고 봐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연장 신청서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업무 참고를 위해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도 많이 바뀌고 담당자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상당히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1년대로 하고 인계인수서에 명시해줌으로써 나중에라도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관 연장을 다 하고 나서는 이 기록되는 엑셀 프로그램에 이 연장한 사실까지도 다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관 결과 보고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관을 다 하고 나서 계획에 100번 있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뭐 105번을 갔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관 결과 보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몇 건을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인수인계서, 우리 서명 받았으면 서명 받은 비신자 문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다 첨부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남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자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전자문서 결제를 끝나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첨부물 분리 등을 통해서 이 이관 결과의 그 산출물을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보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왼쪽 세경 목록처럼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록물 처리 세경 목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관 받아서 기록대장을 적을 때에 시트 1의 기초 자료 중에서 단위과제 카드는 어떤 걸 적어야 될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번이 일과운영 관리, 2번이 2023학년 졸업대장, 3번이 일과운영 관리, 2-1, 2-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정답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자, 왼쪽 세개 목록을 보게 되면은 1과5년 관리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1번이라는 말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1과 5년 관리는 위아래 그림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글자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위에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1과 5년 관리라는 단위과제 카드에 비전자 문서가 적어도 100장 이상이 되어서 두 번으로 나눠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더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폐기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부터 이번 때까지 모든 걸 다 하시게 되면은 폐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 학교에서 기록물을 잘 만드시고 잘 넘겨주셨다면은 그 이후의 일은 기록연구사와 학교에 있는 기록물 담당자가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이 폐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전 단계, 평가 단계, 폐기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전 단계는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록물 이관 잘 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학교나 기관의 기록물 담당자가 고유기록물 목록 취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록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일을 제출하게 되면은 평가 단계를 통해서 평가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사하고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가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기 단계를 통해서
이 평가 심의에서 결정된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들을 이 폐기 단계에서 전부 다 받아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과정을 우리가 폐기 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자, 학교에 계시는 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한다면은 폐기가 다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마지막 단계인 이 기록 대장 엑셀 프로그램을 현행화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폐기와 관련해가지고 실제 질문과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평가 과정에서 기록물 첫 2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왼쪽 보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1번 운영 관리 2-1, 2-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평가 심의와 폐기 정보 항목에서 적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냐 볼 때 이 2번이 폐기가 되었다는 가정 안에서 1번 심의 결과는 폐기 재측정 보존 선택한다. 2번 재측정이 되고 변경 전 보존 기간 작성한다. 3번 폐기 관련 근거는 지원청의 폐기와 공문 등록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1번의 심의 결과는 폐기 재측정 보존 중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2번이 폐기가 되었으면 폐기, 아니면 이 기록물이 보존 기간 변경이 되었으면 재측정, 그리고 이 기록물이 올해 폐기가 아니라 보류라고 판단됐으면 보류라는 것을 선택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우 재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 전 보존기간이 아니라 변경된 이후의 보존기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괄운영 관리가 5년짜리인데 재측정 통해서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기록 대장에는 10년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 관련 근거는 지원청의 폐기결과 공문을 근거로 작성한다. 폐기가 다 끝나게 되면 지원청에서는 여러분의 학교나 기관으로 폐기가 다 되었다는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 공문 대오를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기가 다 끝났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폐기가 된 것들은 전부 다 폐기가 언제 되는지, 재측정은 언제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다 입력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